해외 감동사연, 대통령의 눈물, 해외 입양 아동들에게 전하는 늦은 사과, 2025년 11월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무궁화홀은 특별한 정적 속에 있었다. 이날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에 대해 국가 원수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상에 서서 홀에 모인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들 대부분은 30년, 40년 만에 처음 고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대통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족의 품에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곧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70년간 한국이 외면해온 아픔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일부 숨겨진 역사의 진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가 되었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지난 70년간 20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입양됐다. 이는 세계 해외 입양 역사상 한 나라에서 보낸 가장 많은 숫자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조리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해외 입양은 사실상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다. 입양기관들은 정부에 묵인해 막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 데이비드 킴, 52은 1975년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202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해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제 입양 서류에는 고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셨고 저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셨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사회적 압박을 받아 저를 잠시 시설에 맡겼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아이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았다.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둔갑시키거나 가족의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아이를 납치하면서 입양기관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다바람된 2부 침묵해온 70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해외 입양은 오히려 성공적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경제 개발에 집중하느라 아동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던 정부에게는 편리한 해결책이었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서야 해외 입양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반성은 없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한국이 여전히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체면상의 이유일 뿐이었다.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을 한국의 문화대사라고 미화했어요. 해외 입양인 권익단체 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대표 제인정 48이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해외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후 한국을 방문해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출생 기록은 부실하거나 조작되어 있었고 친부모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3부 2025년 변화의 바람 2025년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해외 입양 정책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권고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5년 9월 미국에서 열린 코리안 어답티즈 글로벌 컨퍼런스 코리안 에이덥티스 글로벌 컨퍼런스였다.
전 세계에서 온 한국계 해외 입양인 800여 명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해외 입양인들이 겪은 정체성 혼란, 인종차별, 가족 해체의 트라우마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5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마이클 리 53가 말했다. 백인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랐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한국어 한마디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음식도 낯설었어요. 저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가갈 크고 4부 대통령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5년 10월 해외 입양 문제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TF 첫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20만 명의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TF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해외 입양 관련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해외 입양인들과 직접 면담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 중 적어도 30% 이상이 친부모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입양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움직인 돈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혜수 전 대법관이 보고했다. 국가가 나서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게쿨 알치 5부 역사적인 사과식 2025년 11월 15일 드디어 공식 사과식이 열렸다.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문은 19분간 계속됐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족을, 언어를, 문화를, 정체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늦었지만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고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가 끝나자 호라는 울음바다가 됐다. 70년간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6부 개인들의 이야기 사과식 후 개별 면담 시간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입양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수잔 파크 45비은 1982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10년 전부터 친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 출생 기록이 엉망이에요. 생년월일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친모 이름도 가짜예요.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이 모든 서류가 거짓이에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 40년을 살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톰 한 38은 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2020년 친어머니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찾으셨대요. 입양기관에 수없이 연락했지만 아이가 잘 지내고 있으니 만나지 말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도 제 이름을 부르셨대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7부 정부의 후속 조치 사과식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해외 입양인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입양 사례를 재조사한다. 둘째,
친부모 찾기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해외 입양인들의 한국 방문과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입양 피해자 배상법이었다. 부당한 과정으로 해외 입양된 것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부. 사회적 반향 대통령의 사과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가 외면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경제 성장만 중시하고 인권은 무시했던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너무 과거 일에 매몰되는 것 아닌가? 그때는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해외 입양인들이 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다르게 깔을 9부. 해외 입양인들의 반응 사과를 받은 해외 입양인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김이 말했다. 물론 사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아픔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제인정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예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늘가 제금불. 부부. 1년 후의 변화. 2026년 11월. 사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진실규명위원회는 5만여 건의 사례를 조사해 이 중 1만 2천 건에서 부당한 절차를 확인했다. 이들에게는 배상금과 함께 공식 사과문이 전달됐다. 친부모 찾기 지원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3,000여 건의 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이는 이전 10년간 성사된 건수의 3배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 해외 입양 문제가 더 이상 감춰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현재의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예전에는 해외 입양인이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한국에 정착한 마크 야의 마클리 41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먼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사람으로 말이에요. 에필로그. 늦었지만 시작된 치유. 2025년 11월 15일의 사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70년간 쌓인 상처를 하루아침에 치유할 수는 없었다. 20만 명의 해외 입양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날은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인정한 날이었다. 데이비드 김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는 2024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 아예 이주를 결심했다.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저는 나문역 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가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 진짜 고향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는 지금 해외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 11월 15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날 한국은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다. 치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시작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